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합니다. 쿠팡 측은 개인 데이터를 빼돌린 중국인 전 직원을 만나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유출 자료까지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는 3천만 건이 넘었지만 실제로는 0.01%만 다운받았을 뿐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이나 유출범의 모습 같은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발표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앞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압박을 둘러싸고 한미 간 국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 뉴스로 오늘 뉴스9 엽니다. 먼저 정은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쿠팡이 예고 없이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설득해 유출 정보를 확인했으며 유출에 사용된 장치와 유출된 정보를 모두 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측은 유출범으로 특정된 중국인 전 직원을 설득해 현지에서 만났으며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출 규모로 알려진 3,770여만 명은 이 전 직원이 가진 보안키로 접근 가능한 고객 정보의 수였을 뿐 실제 다운로드된 정보는 3천여 건이라는 겁니다. 다운받은 고객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가 있었고 이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2,609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유출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정황은 없고 모두 삭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에서 발표한 내용이 진짠가?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조사도 하고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출한 직원은 논란이 커지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노트북을 파손한 뒤 하천에 버렸는데 쿠팡 측은 잠수부를 동원해 버려진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회수된 노트북 사진이나 유출범을 만나는 모습 등 별도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쿠팡은 지난 17일 유출범을 만나 조사한 내용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7일이면 국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열리던 날인데 정부와 수사기관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잠자코 있었던 건지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탕 청문회란 비난을 산 지난 17일 쿠팡 청문회. 쿠팡 측은 바로 이날 자체적으로 확보한 일체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을 자백한 중국인 전 직원의 진술과 고객 정보를 빼는 데 사용한 장치와 하드드라이브 등입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제출일 이후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꾸렸고 관계부처 회의도 열었지만 이 내용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쿠팡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진행 상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부는 쿠팡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쿠팡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내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안건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계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유출 규모가 3,370만 건이 아닌 3천여 건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갈등이 한미 양국 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안보라인 고위직을 지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우리 국회의 쿠팡 공세를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쿠팡 책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을 강조했는데 우리 정부는 휴일인 오늘 외교 안보라인까지 포함해 쿠팡 사태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And so I would hope that whoever the next president is remains tough on China.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SNS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들을 저해한다며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상장 모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외교부 장관과 안보라인도 참석했는데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미국 내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함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밝히며 일부 모습을 공개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전체를 드러낸 겁니다. 먼저 북한 발표 내용부터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주장했던 북한이 함체 전체를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진척 정령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앞부분인 함수에 수평 어뢰 발사문이 설치돼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10개가 식별됩니다. 신형 중어뢰와 해저 기뢰로 추정되는 수중 무기도 공개됐습니다.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 방사 소음을 줄인 펌프 제트식 추진체가 달린 게 특징입니다. 건조 현장을 시찰한 김정은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직접 겨냥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겨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며 북한 국방성도 미국 핵 잠수함인 그린비람이 지난 23일 부산에 입항한 걸 두고 핵대의 격돌 구도를 굳히려는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확인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에 신형 고공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미사일들이 200km의 가상 목표를 명중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도입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 잠수함을 과시하듯 공개하면서 남북이 경쟁하는 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북한이 훨씬 앞서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남북 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채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8,700톤급 핵잠수함은 외형이 거의 갖춰진 모습입니다. 동력으로 쓸 소형 원자로도 이미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받은 퇴역 핵잠 원자로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3년 뒤인 2028년 진수해 2033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000톤급 핵잠을 2030년 중반까지 진수해 2038년 전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북한보다 2년에서 5년가량 늦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핵잠은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을 동력으로 써 10년마다 교체해야 하지만 북한 핵잠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으로 퇴역 때까지 연료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될 거란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북한 핵잠이 실전 배치되면 유사시 한미가 북한을 타격하더라도 잠행하던 핵잠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국이 섣불리 해구산을 가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 억지 태세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부로 전력을 투사하게 될 상황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핵잠 개발에 대해선 신중히 처리하라며 공개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핵잠에 대해선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연일 논란입니다. 호텔 숙박권을 포함한 공항 편의 제공 의혹에 이어 오늘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가족이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는데 김 원내대표는 일부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일탈 행위를 한 전직 보좌관들이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보좌진과 폭로전을 하는 모양새죠.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김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먼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년 전 김병기 의원실 소속 보좌관과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사모가 진료를 받을 예정인데 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자 병원 측은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엔 김 원내대표 아들의 빠른 진료를 요청하는 문자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 특혜를 받은 정황이라는 입장인데 김 원내대표는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2박에 160만 원 상당의 제주도 한 호텔 최고급 객실을 무상 이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실제 비용은 약 70만 원 상당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된 의혹 제기에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혹 제보자인 전직 보좌진들이 지난해 나눈 사적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비밀 대화방에서 12.3 비상계엄을 희화화하고 가족을 비방했다며 악의적 제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고 했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직 보좌진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취득한 대화로 중대범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직 보좌관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하고 단체 대화방 취득을 문제 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언론을 통한 간접 공방이 양측 간 직접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에는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6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입장문을 통해 보좌진 전원은 계엄 당일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며 내란을 희화화했다는 김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대화 일부를 발췌 왜곡했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가 단체방 대화를 취득한 경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김 원내대표 측이 대화 내용을 몰래 취득했다며 김 원내대표를 어제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서도 더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김 원내대표가 특혜 의혹과는 무관한 보좌진들의 과거 대화를 공개해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궁지에 몰리니 보좌진 대화방을 공개했다며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도 권력을 가진 전직 상사가 끝까지 따라다니며 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힘없는 청년들에겐 끔찍한 악몽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와 윤리위 회부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유아 기자, 너무 추워 보이는데 밤이 되면서 더 추워졌죠? 네, 해가 지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한파가 온몸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35도의 찬 공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진 영하 3.6도, 낮 최고 기온도 0.2도에 그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도심 곳곳엔 성탄절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 한복판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느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기상청은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제천과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는데 서울 기온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네, 내일 아침 서울은 오늘보다 최대 9도 낮은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관령 영하 18도, 파주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 부산 영하 6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걸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가 예보된 만큼 서울시는 내일 아침 9시 올겨울 첫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토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누그러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허유입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성탄절 보내셨는지요?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기념 미사와 예배가 열렸고 종교계는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이 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시민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캐롤이 울려 퍼지는 성탄의 밤. 정순택 대주교가 말 여물을 담는 통에 아기 예수를 누입니다. 깊은 어둠 속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예수를 기념하는 구유 예절입니다. 정 대주교는 상처와 외로움, 고립과 불평등 속에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한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성탄의 신비를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표지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명동성당을 찾은 시민들은 희망을 가득 담아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너무너무 축하했고 가족들이 건강과 새해에도 훌륭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즐거운 한 해 될 수 있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오전 7시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의 성탄 축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모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서울 조계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해 종교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브인 어제는 고급 외제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간 뒤 컨테이너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있던 수천만 원 상당의 이삿짐이 망가져 버렸는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레인이 검은색 외제 승용차를 들어올립니다. 앞 유리와 범퍼는 산산조각 났고 앞바퀴는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휘어졌습니다. 바로 옆 컨테이너 건물도 엿가락처럼 구겨졌고 짐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승용차가 컨테이너로 돌진하면서 안에 있던 이삿짐들까지 부서진 겁니다. 차가 갓길에 처박혀 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바로 앞 회전교차로의 경계석이 부서졌고 도로 표면은 곳곳이 긁혀 있습니다. 돌진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부서진 차량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는 성탄 전야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동네 형의 차를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험으로
전액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객님의 짐은 다 망가진 상태였죠. 저희가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운전자를 비롯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나서서 특검을 지체 없이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성탄절 오전에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전 지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됐다며 지체 없는 특검 도입으로 통일교 로비 실체를 낱낱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통일교 특검의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통일교 특검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경실련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인사 구조상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랑 종교가 지금까지 분리되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어떤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이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 경실련은 특검 추천에서 여야는 손을 떼라고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특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찰이 수사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은 전 시장과 성남시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1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을 겨냥해 전 비서관 이모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은 전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듬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당시 성남시는 이 씨 경력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삭제했고 공보비서관은 이 씨가 폭언, 갑질, 사찰 등을 했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은 전 시장 등이 총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교회와 수녀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하필이면 출마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김남준 대변인을 동행시켰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최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듯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예배를 올립니다. 교인들과 점심 식사도 함께한 이 대통령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함께한 예수의 삶이 성탄의 의미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방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있던 김남준 대변인도 함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내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다시 또 한 명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대변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대변인실은 여전히 좀 유동적인 체계이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SNS에서 공개 칭찬한 일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보단 내 사람 챙기기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벌어지는 선거를 앞두고 대변인을 앞세워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선 것은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김 대변인은 휴일 당번으로 동행한 걸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이해 못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당 쇄신안을 두고 고심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원로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쇄신안 발표에 앞서 조언을 듣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와 불편한 관계인 한동훈 전 대표가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한 장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1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당의 변화를 언급한 장 대표는 내년 초 당 쇄신안 발표를 검토 중인데 이에 앞서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듣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당 소속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 원로들과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발표에 친한계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장 대표에게 노고가 많았다며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글을 썼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건 장 대표 취임 후 처음입니다. 동지가 되자, 동지가 될 수 있게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가 아닐까. 장 대표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대표는 다음 주 무한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등 이틀 연속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성탄절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마냥 즐길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평화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입니다. 예수 탄생지인 이곳은 가자지구 전쟁으로 2년 만에 성탄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리 앞에 모인 수천 명은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합니다. هذا العام قد يكون مختلف عن الأعوام السابقة. هذا العام يعني نحن طوال العامين الماضيين كان أعوام كانت قاسية جدا. 지난 6월 IS의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25명이 숨졌던 시리아의 성당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4살 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평화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o faccio ancora una volta questa richiesta a tutte le persone di buona volontà, rispettare almeno nella festa della nascita del Salvatore. 세계 각국에서는 다채로운 성탄절 행사가 열렸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무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돼 100년이 넘은 무조각 축제가, 이탈리아에서는 산타 복장을 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곤돌라 경주도 펼쳤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의 비행사들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70년째 산타를 추적하는 북미항공 우주사령부는 산타가 서울에 24일 밤 11시 27분쯤 들렀다며 날아가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신의 이름부터 불러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But for your crime against God and King, and there to be stoned until death. Woe unto you, Ahab.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
포도원 하나를 빼앗으려 평범한 농부 나봇에게 신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신의 이름으로 그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 2014년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가봅니다. 한 방울의 피로 모든 병을 진단한다던 회사 테라노스.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거대한 사기였습니다. 거짓을 폭로한 사람은 평범한 직원 에리카 정입니다. 내부 고발자인 정은 사실을 숨기려는 회사 압력에 무서웠고 두려웠고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진실을 알리는 건 여전히 힘듭니다.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재미를 보려는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 위헌 논란이 잇따랐지만 입법 폭주 막지 못했습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과징금 10억 원. 그런데 문제는 처벌의 세기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뭐가 허위인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 판단을 누가 감시하는지 모호합니다. 게다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같은 권력자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 겁주기용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패 의혹도 정부 비판도 가짜 뉴스라는 딱지 하나면 조용히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권력과의 전쟁인 저널리즘은 어떻게 해야 제 몫을 다할 수 있을까요? The simplest way to do that is to foster stronger cultures of people who speak up and listening to those who speak up. 허위를 잡겠다며 입을 막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허위가 아니라 비판입니다. 권력은 늘 가짜 뉴스를 막는다지만 판단 기준을 권력이 쥐는 순간 비판은 가짜가 되고 침묵만 진실처럼 남을 겁니다. 역사는 명쾌합니다. 지난 80여 년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입을 완전히 막은 적은 없습니다. 진실은 막을수록 돌아 나오고 누를수록 더 크게 말합니다. 권력이 맞듣지 않게 해야 언론은 제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12월 25일 윤정호 앵커 칼럼, 불편해야 언론이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방은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곳도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에 1에서 5cm,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 많은 눈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구 0도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